김민준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은 리듬으로 시작되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다. 창문을 열자 신선한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 그의 눈에 비친 풍경은 단순한 정원이 아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살아 숨쉬는 하나의 건축물이었다. 30년 전 이 집을 설계하고 지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집의 기둥이 될 나무 한 그루, 벽돌 한 장까지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골랐다. 이제는 퇴색되어버린 벽돌담조차 그의 손때 묻은 시간의 흔적이었다. 민주는 거실로 나와 서재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의 보물들이 가득했다. 건축 설계도, 수많은 수상 트로피, 그리고 그가 직접 만든 미니어처 건축물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아내와 함께 앉아 커피를 마시던 창가 자리였다. 아내는 5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그 자리에 앉으면 아직도 그녀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그는 조용히 커피를 내렸다. 그가 직접 볶은 원두에서 고소한 향이 퍼져나갔다. 컵에 담긴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었고 그의 삶의 본질을 담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처럼 정원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오래된 석탑에 머물렀다. 그 석탑은 이 집의 심장이었다.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장식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석탑의 가장 밑에는 이 집의 모든 설계와 관련된 비밀이 담긴 작은 공간이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고개를 돌렸다. 며느리 박서연이었다. 서연은 화려한 옷차림과 세련된 표정으로 거실에 들어섰다. 그녀는 민준의 커피 향을 잠시 맡더니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님, 아침부터 커피예요. 건강에 안 좋아요. 서연의 말투는 언제나 친절한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그 가면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마시는 커피 한 잔, 그의 소박한 삶의 방식조차 못마땅해 했다. 민준은 서연의 말을 무시하고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어머니랑은 달리 입맛이 촌스러우시네요. 저라면 에르메스 컵에 마실 텐데. 그녀의 말은 민준의 마음을 찌르는 듯했다. 그녀는 민준의 소박함을 비웃고 자신들의 세련됨을 과시하고 싶어 했다. 민준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그는 서연의 말을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서연에게는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아버님, 이제 곧 지훈 씨랑 제가 이 집을 관리할 텐데 너무 낡은 물건들은 좀 버리시는 게 어떨까요? 서연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뜩였다. 그녀는 이 집의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그녀에게 이 집은 예술적인 가치를 가진 건축물이 아니라 단지 부동산 가치로 계산되는 거대한 자산에 불과했다. 이 집은 그냥 단순한 건물이 아니야. 모든 것이 나의 삶의 일부이고 나의 철학이야. 민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민준의 말에 코웃음 쳤다. 철학이요, 아버님. 시대가 바뀌었어요. 돈이 철학이에요. 이 낡은 집. 시대착오적인 디자인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저희가 최신식으로 리모델링하면 가치가 2배는 뛸 거예요. 서연은 민준의 말을 비웃으며 자신의 계획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그녀의 말은 민준의 가슴을 찢는 듯했다. 그녀는 이 집의 역사를, 민준의 평생의 노력을 무시하고 있었다. 민준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그날 오후, 민준은 집안일을 정리하던 중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쪽지에는 며느리가 바꾼 비밀번호라는 제목과 함께 그의 명의로 된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가 바뀌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새로운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다.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손을 떨며 쪽지를 들고 서재로 향했다. 컴퓨터를 켜고 은행 사이트에 접속했다. 그는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입력했지만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떴다. 그는 다시 쪽지에 적힌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다시 한번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민주는 자신의 서재에 있는 오래된 금고를 열었다. 금고 안에는 수십 년 동안 그가 모아온 통장과 서류들이 가득했다. 그 중에는 이 집의 모든 재산이 담겨있는 통장도 있었다. 민주는 통장을 꺼내들고 은행으로 향했다. 은행 직원은 민준의 신분증을 확인하고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민준은 한때 한국 건축계의 전설이었다. 그의 이름은 아직도 건축학도들에게는 교과서에 실려 있었다. 어르신, 이 계좌는 현재 다른 분이 관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비밀번호가 변경되었고 관리자 권한도 넘어갔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다시 한번 내려앉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며느리가 그가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에 손을 댄 것이었다. 그 관리자분은 며느리 박서연 씨이신가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은행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은 은행을 나와 한참 동안 거리를 걸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아내, 그의 집, 그의 모든 추억이 무의미해지는 것 같았다. 그는 분노했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단단한 분노였다. 그는 서연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왜 이런 짓을 한 것일까? 그녀의 탐욕은 어디까지인가?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은행에 다녀온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하는 듯했다. 아버님, 은행에 다녀오셨나 봐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태연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숨길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민준은 서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차가운 계산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민준의 눈빛을 읽지 못했다. 그녀는 민준이 분노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의 눈빛은 오히려 그녀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서연아, 너는 이 집을 소유할 수 없을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서연은 민준의 말에 코웃음 쳤다. 아버님, 제가 이미 비밀번호를 바꿨는데요. 이 집의 모든 재산은 이제 제 거예요. 아버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서연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녀는 민준을 얕보고 있었다. 민준은 조용히 서재로 향했다. 서연은 민준의 뒷모습을 보며 비웃었다. 그녀는 민준이 포기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오만함을 이용해 그녀의 탐욕을 무너뜨릴 완벽한 계획을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김민준의 평온함은 박서연에게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었다. 그녀는 민준이 분노에 차서 소리를 지르거나 혹은 무릎이라도 꿇고 애원할 줄 알았다. 그러나 그는 단지 차분하게 서재로 걸어 들어갈 뿐이었다. 그 침묵은 서연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쾌감 대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숨겨진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서연은 소파에서 일어나 민준의 서재 앞까지 다가갔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는 문에 귀를 기울여 보았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침묵은 그녀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다. 그녀는 민준의 서재가 단순한 책이나 설계도면이 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의 모든 과거와 비밀이 담겨 있는 곳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비밀의 실체는 알 수 없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 김지훈이 들어왔다. 지훈은 늘 그랬듯이 피곤한 얼굴로 들어섰다. 그는 민준과 서연의 긴장된 분위기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여보, 아버지한테 무슨 일 있어? 지훈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서연은 지훈의 어깨를 잡고 속삭였다. 당신 아버지, 내가 비밀번호 바꾼 거 아셨어. 근데 반응이 좀 이상해. 아무 말도 안 하고 서재에 틀어박히셨어. 지훈은 서연의 말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아버지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다. 지훈은 서연의 행동이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여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 재산에 왜 손을 대? 지훈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서연은 지훈의 말에 분노했다. 뭐 왜라니, 이 집은 원래 우리 거잖아. 당신은 그저 아버지 뒤에 숨어 살기만 할 거야. 우리 아이들한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 당신 아버지는 시대착오적이야. 이 집을 팔아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고 우리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서연의 목소리는 점차 격앙되었다. 그녀의 눈빛은 탐욕과 야심으로 번뜩였다. 지훈은 서연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항상 아버지의 그늘 아래 살았고 서연의 말처럼 스스로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 편하게 살고 싶었지만 서연의 방식은 너무나도 과격했다. 여보, 이건 아니야. 아버지한테 다시 돌려드려. 우리가 벌어서 살면 되잖아. 지훈은 서연의 손을 잡고 애원했다. 서연은 지훈의 손을 뿌리쳤다. 헛소리 하지마.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 당신 아버지, 이대로 계속 놔두면 이 낡은 집에서 평생을 살 거야. 나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아.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당신도 그렇지 않아. 서연은 지훈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지훈의 내면에 숨겨진 욕망을 끄집어냈다. 지훈은 서연의 말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부자가 되고 싶었다. 그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성공하고 싶었다. 서연은 그런 지훈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잖아. 지훈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과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지훈의 귀에 속삭였다. 걱정 마. 당신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 비밀번호도 다 내 손에 있으니 우리가 이 집을 팔아서 사업을 시작하면 당신 아버지는 우리를 자랑스러워하게 될 거야. 서연의 달콤한 속삭임은 지훈의 마음을 마비시켰다. 그는 결국 서연의 말에 동의하고 말았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배신하는 길을 택했다. 한편 민준의 서재는 고요했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노트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이 집을 설계하고 지을 때 그가 썼던 설계 노트였다. 노트의 첫 페이지에는 그의 아내가 썼던 글씨가 적혀 있었다. 우리의 꿈, 그리고 우리의 보금자리.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아내의 글씨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여보,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당신의 꿈을, 그리고 우리의 보금자리를. 그는 노트를 펼쳐 들었다. 노트에는 이 집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었다.
구조, 재료, 그리고 숨겨진 공간들. 민주는 특히 정원에 있는 석탑의 설계도면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석탑의 가장 밑에는 이 집의 재산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가 숨겨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저 단순한 장식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석탑은 이 집의 심장이었다. 민주는 서랍을 뒤져 예전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꺼냈다. 그 휴대폰은 서연이 모르는 번호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그는 그중 한 번호를 눌렀다.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민주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아직도 나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는군. 박 변호사. 오랜만이야.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박 변호사는 한때 민준이 운영했던 대형 건설 회사의 법률 고문이었다. 그는 민준의 천재적인 건축 기술뿐만 아니라 그의 뛰어난 전략적 사고를 존경했다. 민준이 은퇴한 후에도 박 변호사는 민준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직접 전화를 주시다니. 박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박 변호사, 나의 옛집 기억하나? 네, 회장님, 물론이죠. 회장님의 마지막 역작이었죠. 그 집을 팔려고 해. 민준의 말에 박 변호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회장님, 갑자기 무슨 나의 며느리가 내 계좌의 비밀번호를 바꿨어. 그녀는 이 집의 모든 재산을 가로채려고 해. 나는 그녀에게 아주 큰 교훈을 줄 거야. 그녀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박 변호사는 민준의 목소리에서 강한 결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민준의 계획을 즉시 이해했다. 민준은 단순히 재산을 되찾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서연의 오만함과 탐욕을 무너뜨리고 그녀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주려고 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박 변호사, 이 집을 당장 매물로 올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이 집은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갖춘 상태로 팔려야 해. 그리고 매매 과정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되어야 해. 며느리가 눈치채기 전에. 박 변호사는 민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민준의 계획이 얼마나 복잡하고 위험한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민준의 뛰어난 지략을 믿었다. 민준은 단순한 건축가가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기업을 이끌었던 전략가였다. 민준은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이제 복수를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복수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를 실현하고 탐욕을 무너뜨리는 위대한 계획의 시작이었다. 김민준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에 휩싸이지 않았다. 그의 내면은 고요한 호수 같았다. 하지만 그 고요함 아래에는 차가운 얼음처럼 단단한 결의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아내와 함께 가꾸었던 정원을 거닐었다. 정원의 모든 식물, 모든 조각상이 그에게는 의미 있는 존재였다. 서연이 이 집을 단순한 부동산 가치로만 평가할 때 그녀는 이 집의 진짜 가치를 놓치고 있었다.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민준의 평생의 삶과 철학이 응축된 하나의 예술작품이었다. 민준은 서재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그는 서연과 지훈이 모르는 그들만의 세계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오랜만에 자신의 옛 친구이자 뛰어난 IT 보안 전문가인 김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박사는 민준이 건설 회사를 운영할 때부터 그의 모든 IT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를 넘어선 깊은 우정이었다. 민준이 형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직접 전화를 주시다니.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김 박사의 목소리는 변함없이 활기찼다. 김 박사, 오랜만이야. 자네의 도움이 좀 필요해서
개인적인 일인데 자네의 기술이 필요해. 형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민주는 김 박사에게 서연과 지훈의 모든 디지털 기록, 특히 재정 관련 활동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박사는 민준의 요청에 놀랐지만 그는 민준이 이런 일을 부탁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민준에게 즉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전송했다. 민준은 김 박사가 보내준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과 지훈의 금융거래 내역, SNS 활동,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까지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들의 디지털 흔적은 그들의 탐욕과 무모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서연은 이미 이 집을 팔아서 얻은 수익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고급 스포츠카와 명품, 그리고 화려한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녀의 SNS에는 값비싼 물건들에 대한 좋아요와 공유가 가득했다. 그녀의 욕망은 끝이 없었다. 지훈은 서연의 계획에 동조하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는 서연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등을 돌린 것이었다. 민주는 아들의 행동에 마음이 아팠지만 그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다. 그는 아들이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성장하기를 바랐다. 민준의 조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연은 단순한 탐욕스러운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재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법적인 활동에 연루되어 있었다. 그녀는 투자 사기, 비자금 조성 등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 집을 팔아서 얻은 돈을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이다. 민주는 서연의 행동이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을 넘어선 범죄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서연의 오만함이 그녀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민준을 얕봤지만 그녀는 민준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민준은 단순히 은퇴한 건축가가 아니었다. 그는 한때 거대한 기업을 이끌었던 차갑고 냉정한 전략가였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서연이 어떤 꼼수를 써도 벗어날 수 없는 완벽한 함정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민준은 집을 나섰다. 서연은 민준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했지만 그녀는 민준에게 물어볼 용기가 없었다. 민준은 서연의 시선을 무시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그는 예전 회사에서 같이 일했던 은퇴한 한 법률 전문가를 찾아갔다. 그의 이름은 박찬호 변호사. 박 변호사는 민준의 곁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그의 조언자이자 친구 역할을 해왔다. 그는 민준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박 변호사의 사무실은 도심 속 작은 골목길에 위치해 있었다. 간판조차 없는 그곳은 과거 민준이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르는 곳이었다. 박 변호사는 민준을 반갑게 맞이했다. 민준이 형님, 이렇게 직접 찾아오시다니 정말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박 변호사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다. 찬호야, 내가 좀 부탁할 일이 있어서. 민준은 자신의 며느리가 자신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사실을 박 변호사에게 털어놓았다. 박 변호사는 민준의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민준이 얼마나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짐작할 수 있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아니, 괜찮아. 어차피 벌어질 일이었어. 서연이의 탐욕은 끝이 없으니까. 나는 그녀에게 아주 큰 교훈을 줄 거야. 그녀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민준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는 박 변호사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민준의 계획을 듣고 경악했다. 민준의 계획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연의 탐욕을 이용해 그녀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완벽한 함정이었다. 형님, 이 계획은 정말 위험합니다. 서연이가 눈치채기라도 한다면 모든 것이 끝장날 겁니다. 걱정 마. 찬호야, 서연이는 나를 얕보고 있어. 그녀는 내가 은퇴한 늙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녀의 오만함이 그녀를 파멸로 이끌 거야. 민주는 박 변호사에게 이 집의 모든 재산이 담겨있는 통장과 서류들을 건넸다. 그 통장은 서연이 비밀번호를 바꾼 계좌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 계좌는 민준의 모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그가 은퇴하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비밀 계좌였다. 서연은 이 계좌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민준의 명의로 된 계좌 하나만 보고 모든 것을 가졌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박 변호사는 민준의 뛰어난 지략에 감탄했다. 그는 민준이 얼마나 치밀하고 전략적인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민준은 항상 한 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모든 행동을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다. 형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찬호야, 이 집을 팔 준비를 해줘. 그리고 이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이 집을 파는데 사용해줘. 서연이가 이 집을 팔아서 얻은 수익을 자신의 범죄에 사용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나는 그녀의 계획을 역이용할 거야. 그녀가 이 집을 팔아서 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을 팔아서 돈을 잃게 만들 거야. 민준의 계획은 복잡했지만 그 속에는 완벽한 논리가 담겨 있었다. 그는 서연의 탐욕을 이용해 그녀를 스스로 파멸로 이끄는 함정을 만들고 있었다. 박 변호사는 민준의 계획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민준의 천재적인 지략을 믿었다. 그는 민준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준은 박 변호사의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곁에 있는 진정한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지켜낼 것이다. 박서연의 오만함은 그녀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김민주는 그저 재산을 지키려는 늙은이에 불과했다. 그녀는 그를 얕봤다. 그녀의 눈에 민주는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리는 세상 물정 모르는 은퇴한 건축가였다. 그녀는 민준의 침묵을 포기 신호로 해석했고 그의 서재에서의 고요함을 무력함의 증거로 받아들였다. 서연은 지훈을 앞세워 이 집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겼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했다. 민준이 자진해서 집을 떠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그가 가진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었다. 당신, 아버지한테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다고 말해. 서연은 아침 식탁에서 지훈에게 차갑게 말했다. 지훈은 그녀의 말에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여보, 그건 너무하잖아.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으셨다고. 조조는 없어. 하지만 당신 아버님은 너무 시대착오적이셔. 우리한테는 이 집을 팔아서 얻는 돈이 더 중요하다고. 당신 아버님은 자기 고집만 부리다가 결국 우리를 다 죽일 거야. 지금 당장 가서 말해. 아니면 내가 직접 말할까? 서연의 눈빛은 살기가 등등했다. 지훈은 서연의 압박에 질려버렸다. 그는 아버지에게 솔직히 말할 용기가 없었다. 그는 그저 서연의 뜻에 따르는 꼭두각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지훈은 서재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자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눌러와. 지훈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민준은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지훈은 아버지의 눈빛에서 차가운 결의를 읽을 수 있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훈은 목소리가 떨렸다.
민주는 지훈의 불안한 표정을 읽고 있었다. 그는 이미 아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 지훈아, 서연이 시켜서 온 거냐? 민준의 질문에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서연이가 아버님이 이 집에서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든 아니면 팔아서 사업을 하든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말입니다. 지훈의 말은 민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아들이 자신의 손으로 자신을 내쫓으려 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민준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차분하게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아, 너는 정말 이 집을 팔고 싶으냐? 민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해서 지훈은 오히려 더 큰 죄책감을 느꼈다. 네, 아버지. 저희는 이 집을 팔아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 아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지훈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연의 탐욕과 자신의 야심이 섞여 있었다. 민준은 지훈의 말에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다. 지훈아, 너의 뜻대로 해라.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해라. 이 집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곳이야. 너희의 탐욕이 너희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 민준의 경고에 지훈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아버지가 그저 화가 나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집을 팔고 저희한테 돈을 주시면 안 될까요? 민준은 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지훈아, 이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야. 이 집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이야. 너희가 이 집을 팔고 싶다면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해봐라. 나는 너희를 돕지 않을 것이다. 민준의 말에 지훈은 실망했다. 그는 아버지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뜻에 따를 줄 알았다. 하지만 민준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훈은 서재를 나와 서연에게 민준의 말을 전했다. 서연은 민준의 반응에 분노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들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민준을 더 이상 평화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연은 민준의 주변 사람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의 오래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치매에 걸렸다며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 그녀는 민준이 재산을 탕진하려 한다고 말하며 그들의 관계를 끊도록 유도했다. 그녀의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민준은 점점 더 고립되었다. 하지만 서연은 몰랐다. 민준의 친구들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민준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오히려 서연의 행동에 의문을 품었다. 그들은 민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서연은 민준의 휴대폰을 몰래 압수해버렸다. 서연의 압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은행 계좌를 계속 감시했다. 그녀는 민준이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에 연락을 취했다. 그녀는 민준의 모든 재산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한 승리자라고 확신했다. 그녀의 오만함은 극에 달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민준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무력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녀는 매일 민준에게 집안일을 시키고 밥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그를 괴롭혔다. 그녀의 행동은 점점 더 잔인해졌다. 그녀는 민준의 인간적인 존엄성마저 짓밟고 있었다. 민준은 서연의 모든 행동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는 서연의 압박을 견디며
자신의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하기 위한 시간을 벌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오만함이 그녀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의 잔인한 행동들, 그녀의 비자금 조성 계획, 그리고 그녀의 불법적인 활동들. 민주는 그녀의 모든 죄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오만함이 그녀의 목에 감긴 밧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주는 더 이상 서연의 행동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그의 눈에는 복수심 대신 정의를 위한 차가운 결의만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오만함이 그녀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만들 것이다. 김민주는 박서연의 잔인한 압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계획을 진행했다. 그의 외로움은 깊었지만 그 외로움은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민준이 더 이상 친구나 외부와의 연락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민준의 진정한 네트워크가 단순히 전화기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민준의 네트워크는 그의 삶 그 자체였다. 그의 모든 작품과 신념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그의 진정한 힘이었다. 그날 오후 서연이 장을 보러 집을 비운 틈을 타 민주는 집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목적지는 분명했다. 그는 택시를 타고 도심의 한적한 카페로 향했다. 그곳에는 박찬호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박 변호사는 민준이 오기 전부터 이미 모든 서류와 계획을 정리해놓고 있었다. 민준이 카페에 들어서자 박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형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들의 만남은 마치 비밀 요원의 접선 같았다. 민준은 창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주문했다. 커피 향이 퍼져나가는 동안 그들은 지난 몇 주간의 상황을 공유했다. 서연이는 형님을 완전히 고립시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점점 더 과감해지고 있습니다. 형님께서 은행 계좌를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박 변호사의 말에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알고 있었지. 그녀의 모든 행동은 나의 예상 범위 안에 있어. 그녀의 오만함이 그녀의 눈을 가리고 있으니 그녀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전혀 예측하지 못할 거야. 민주는 자신의 서재에서 몰래 복사해온 서류들을 박 변호사에게 건넸다. 서류에는 이 집의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가 명시되어 있었다. 그 권리는 서연이 비밀번호를 바꾼 은행 계좌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또 다른 비밀 계좌에 연결되어 있었다. 서연은 그 계좌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다. 찬호야, 이 집을 팔기 위한 절차를 시작해줘. 그리고 이 집에 대한 모든 정보를 세상에 공개해. 이 집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나의 평생의 작품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집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모두에게 알려줘. 민준의 말에 박 변호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민준의 계획은 단순히 집을 파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집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알리고 그 가치를 통해 서연의 탐욕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형님, 이 집은 법적으로 형님 혼자 소유하고 계십니다. 며느리의 동의가 없어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눈치채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 그녀는 소송을 제기할 거야. 하지만 그녀의 소송은 결국 그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거야. 그녀가 소송을 제기하는 순간 그녀가 저질렀던 모든 불법적인 활동들이 세상에 드러날 테니 말이야. 민주는 서연이 저질렀던 불법적인 활동들에 대한 증거들을 박 변호사에게 건넸다. 민주는 이미 김 박사의 도움으로 서연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과 통화 기록을 확보하고 있었다. 서연이는 자신이 이 집을 팔아서 얻은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려 했다는 사실을 숨기려 할 거야. 나는 그녀가 숨기고 싶어 하는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할 것이다.
그녀의 탐욕이 그녀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만들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박 변호사는 민준의 뛰어난 지략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민준은 항상 한 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모든 행동을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다. 형님, 알겠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지훈이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마십시오. 지훈이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 아마도 큰 충격을 받을 겁니다. 박 변호사의 말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하기를 바랐다. 그날 밤 민주는 집으로 돌아왔다. 서연은 민준이 어디에 갔다 왔는지 궁금해했지만 그녀는 민준에게 묻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이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오만함은 그녀의 눈을 완전히 가리고 있었다. 민준은 조용히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그는 서재에 앉아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은 집의 설계도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 집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의 아내와의 추억, 그의 아이들과의 시간,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철학이 이 집에 담겨 있었다. 그는 이 집을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집의 진정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 집의 가치를 탐욕스러운 소나기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이 집을 놓아주려는 것이었다. 그는 이 집이 탐욕스러운 자들의 손에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이 집이 새로운 주인에게, 이 집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주는 새로운 주인에게 전달되기를 바랐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의 집 앞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는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민준의 집을 둘러보러 왔다고 말했다. 서연은 중개업자의 등장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중개업자에게 민준의 집은 매매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집은 저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집을 팔고 싶지 않으니 돌아가세요. 서연은 중개업자를 막아섰다. 중개업자는 서연의 말에 당황했지만 그는 민준에게 받은 명함을 내밀었다. 아주머니, 죄송하지만 이 집의 소유주는 김민준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김민준 선생님의 위임을 받아 이 집을 보러 온 것입니다. 김민준 선생님께서 이미 매매를 결정하셨습니다. 중개업자의 말에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민준이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오만함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녀는 민준이 무력한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존재였다. 서연은 분노에 차서 민준의 서재로 향했다. 그녀는 민준의 서재 문을 쾅 하고 열었다. 민준은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서연은 민준을 향해 소리쳤다. 아버님 지금 무슨 짓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히 이 집을 저희 몰래 팔려고 하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분노와 함께 불안으로 가득했다. 민준은 서연의 질문에 조용히 대답했다. 서연아, 나는 이 집의 소유자다. 이 집을 팔든 팔지 않든 그것은 나의 결정이다. 하지만 저희가 이 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밀번호도 바꿨는데 어떻게 저희 몰래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서연은 자신이 비밀번호를 바꾼 것을 민준에게 상기시켰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민준을 무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민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서연아, 너는 나의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바꿨을 뿐이다. 너는 이 집의 소유권까지 바꿀 수는 없어. 이 집은 나의 것이고 나는 이 집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민준의 말에 서연은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민준이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그녀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숨겨진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그녀는 민준의 행동을 막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서연의 불안은 현실이 되어 그녀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김민준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 확신했지만 부동산 중개업자의 등장은 그녀의 모든 계획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온함을 가장할 수 없었다. 그녀는 민준의 서재 앞에서 분노에 떨고 있었다. 지우는 서연의 격앙된 모습에 불안해하며 그녀를 말리려 했다. 여보, 진정해. 일단 아버지랑 얘기부터 해보자. 지훈의 말에 서연은 그를 노려보았다. 당신은 왜 그렇게 무력해? 당신 아버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당신 아버지. 우리를 농락하고 있어. 지금 당장 아버지한테 가서 이 집을 팔지 말라고 해. 당신이 직접 설득해. 서연은 지훈의 어깨를 붙잡고 소리쳤다. 그녀의 눈빛은 미쳐 있었다. 지훈은 서연의 압박에 질려버렸다. 그는 아버지에게 맞설 용기가 없었다. 그는 서연의 무모한 탐욕에 휩쓸려 자신의 발로 파멸의 길을 걷고 있었다. 지훈은 결국 서연의 등살에 밀려 민준의 서재로 향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민준은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의 모습은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았다. 지훈은 아버지의 얼굴에서 강인함과 단단한 결의를 보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준은 지훈의 불안한 표정을 읽고 있었다. 지훈아, 너의 뜻대로 해라.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해라. 서연이의 탐욕이 너를 망칠 수도 있다. 너는 서연이의 꼭두각시가 될 것인가? 아니면 너 자신의 삶을 살 것인가? 선택은 너의 몫이다. 민준의 말에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의 말에 공감했지만 서연의 압박에서 벗어날 용기가 없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에게 약속했던 화려한 미래를 포기할 수 없었다. 아버지, 서연이는 이 집을 팔아서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저희도 이제 독립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저희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 싶습니다. 지훈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과 함께 자신의 욕망이 뒤섞여 있었다. 민준은 아들의 말에 실망했다. 그는 아들이 자신의 손으로 자신을 배신하는 길을 택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지훈아, 나는 너의 독립을 막은 적이 없다. 너는 언제든지 너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너는 서연이의 탐욕에 갇혀 너 자신의 길을 잃어버렸다. 너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너 스스로가 져야 할 것이다. 민준은 더 이상 지훈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아들이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성장하기를 바랐다. 지훈은 서재를 나와 서연에게 민준의 말을 전했다. 서연은 민준의 반응에 분노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들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민준을 더 이상 평화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연은 민준을 더욱 잔인하게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의 식사를 끊고 그의 모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했다. 그녀는 민준이 무력해져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를 바랐다. 그녀는 민준의 인간적인 존엄성마저 짓밟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은 서연의 모든 행동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는 서연의 압박을 견디며 자신의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하기 위한 시간을 벌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오만함이 그녀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의 잔인한 행동들, 그녀의 비자금 조성 계획,
그리고 그녀의 불법적인 활동들. 민주는 그녀의 모든 죄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오만함이 그녀의 목에 감긴 밧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주는 더 이상 서연의 행동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그의 눈에는 복수심 대신 정의를 위한 차가운 결의만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오만함이 그녀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만들 것이다. 그날 저녁, 민준의 집 앞에는 낯선 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박찬호 변호사였다. 그는 민준에게 서류 가방을 건넸다. 서류 가방 안에는 이 집을 매매하기 위한 모든 서류와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형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일 바로 계약을 진행해도 좋습니다. 박 변호사의 말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수고했네. 찬호야, 자네 덕분에 나의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네. 서연이는 자신이 이 집을 팔아서 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을 팔아서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박 변호사는 민준의 뛰어난 지략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민준은 항상 한 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모든 행동을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다. 형님, 저는 형님께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뿐입니다. 저는 형님께서 이 집을 팔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박 변호사의 진심 어린 말에 민주는 감동했다. 그는 자신의 곁에 있는 진정한 친구들을 보며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도움을 받아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 변호사는 민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민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조심스럽게 서재로 향했다. 서연은 민준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누구를 만났는지, 그리고 그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그녀는 민준에게 물어볼 용기가 없었다. 그녀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서연은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녀는 민준의 소나기에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민준이 무력한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녀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숨겨진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다. 그녀의 오만함은 그녀의 눈을 완전히 가리고 있었다. 민준은 서재에 앉아 계약서를 살펴보았다. 그는 이 집을 팔고 그 돈을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할 생각이었다. 그는 이 집이 탐욕스러운 자들의 손에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이 집이 새로운 주인에게, 이 집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주는 새로운 주인에게 전달되기를 바랐다. 민주는 계약서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 집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의 아내와의 추억, 그의 아이들과의 시간,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철학이 이 집에 담겨 있었다. 그는 이 집을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집의 진정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 집의 가치를 탐욕스러운 소나기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이 집을 놓아주려는 것이었다. 그날 오후, 박서연은 김민준의 행동에 대한 불안감과 분노로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민준이 이 집을 매물로 내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소리를 지르고 민준의 서재 문을 발로 차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지훈은 서연의 광적인 모습에 겁을 먹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등을 돌린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당신, 지금 당장 아버지한테 가서 이 집을 팔지 말라고 해. 안 그러면
당신도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서연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컬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야수 같았다. 지우는 서연의 압박에 질려 결국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주는 평온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의 모습은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았다. 지우는 아버지의 얼굴에서 강인함과 단단한 결의를 보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주는 지훈의 불안한 표정을 읽고 있었다. 지훈아, 너의 뜻대로 해라.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해라. 서연이의 탐욕이 너를 망칠 수도 있다. 너는 서연이의 꼭두각시가 될 것인가? 아니면 너 자신의 삶을 살 것인가? 선택은 너의 몫이다. 민준의 말에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의 말에 공감했지만 서연의 압박에서 벗어날 용기가 없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에게 약속했던 화려한 미래를 포기할 수 없었다. 아버지, 서연이는 이 집을 팔아서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저희도 이제 독립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저희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 싶습니다. 지우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과 함께 자신의 욕망이 뒤섞여 있었다. 민주는 아들의 말에 실망했다. 그는 아들이 자신의 손으로 자신을 배신하는 길을 택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지훈아, 나는 너의 독립을 막은 적이 없다. 너는 언제든지 너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너는 서연이의 탐욕에 갇혀 너 자신의 길을 잃어버렸다. 너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너 스스로가 져야 할 것이다. 민주는 더 이상 지훈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아들이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성장하기를 바랐다. 지훈은 서재를 나와 서연에게 민준의 말을 전했다. 서연은 민준의 반응에 분노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들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민준을 더 이상 평화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연은 민준을 더욱 잔인하게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의 식사를 끊고 그의 모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했다. 그녀는 민준이 무력해져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를 바랐다. 그녀는 민준의 인간적인 존엄성마저 짓밟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은 서연의 모든 행동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는 서연의 압박을 견디며 자신의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하기 위한 시간을 벌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오만함이 그녀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의 잔인한 행동들, 그녀의 비자금 조성 계획, 그리고 그녀의 불법적인 활동들. 민주는 그녀의 모든 죄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오만함이 그녀의 목에 감긴 밧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주는 더 이상 서연의 행동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그의 눈에는 복수심 대신 정의를 위한 차가운 결의만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오만함이 그녀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만들 것이다. 그날 저녁, 민준의 집 앞에는 낯선 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박찬호 변호사였다. 그는 민준에게 서류 가방을 건넸다. 서류 가방 안에는 이 집을 매매하기 위한 모든 서류와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형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일 바로 계약을 진행해도 좋습니다. 박 변호사의 말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수고했네. 찬호야, 자네 덕분에 나의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네. 서연이는 자신이 이 집을 팔아서 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을 팔아서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박 변호사는 민준의 뛰어난 지략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민준은 항상 한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모든 행동을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다. 형님, 저는 형님께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뿐입니다. 저는 형님께서 이 집을 팔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박 변호사의 진심 어린 말에 민준은 감동했다. 그는 자신의 곁에 있는 진정한 친구들을 보며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도움을 받아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 변호사는 민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민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조심스럽게 서재로 향했다. 서연은 민준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누구를 만났는지, 그리고 그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그녀는 민준에게 물어볼 용기가 없었다. 그녀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서연은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녀는 민준의 소나귀에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민준이 무력한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녀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숨겨진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다. 그녀의 오만함은 그녀의 눈을 완전히 가리고 있었다. 민준은 서재에 앉아 계약서를 살펴보았다. 그는 이 집을 팔고 그 돈을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할 생각이었다. 그는 이 집이 탐욕스러운 자들의 손에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이 집이 새로운 주인에게, 이 집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주는 새로운 주인에게 전달되기를 바랐다. 민준은 계약서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 집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의 아내와의 추억, 그의 아이들과의 시간,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철학이 이 집에 담겨 있었다. 그는 이 집을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집의 진정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 집의 가치를 탐욕스러운 소나기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이 집을 놓아주려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김민준의 집 앞에는 낯선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한 중년의 남성과 젊은 여성으로 그들의 표정은 진지하고 차분했다. 그들은 민준이 박찬호 변호사를 통해 접촉한 이 집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알아주는 건축가와 그의 투자자였다. 그들은 민준이 이 집을 단순한 부동산 가치로 팔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들이 초인종을 누르자 서연이 문을 열었다. 서연은 그들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누구세요? 중년의 남성은 명함을 건넸다. 저는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소개받은 건축가입니다. 이 집의 매매건으로 김민준 선생님을 뵙고 싶습니다. 서연은 민준이 또 다른 매수자를 들인 것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는 그들을 쫓아내려 했다. 저희는 이 집을 팔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돌아가세요. 하지만 그때 민준이 조용히 나타났다. 민준은 서연의 만류를 무시하고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다. 서연은 민준의 태연한 행동에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그들이 이 집을 둘러보는 것을 분노에 차서 지켜보았다. 민준은 그들을 데리고 집의 구석구석을 보여주었다. 그는 이 집을 지을 때 사용했던 재료, 숨겨진 공간, 그리고 그의 건축 철학에 대해 설명했다. 중년의 건축가는 민준의 설명에 감탄했다. 그는 이 집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건축가의 혼이 담긴 예술 작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선생님, 이 집은 정말 놀랍습니다. 모든 것이 살아 숨 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집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의 본래의 모습을 지키고 싶습니다. 이 집은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건축가의 말에 민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이 집을 팔기로 결정한 것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이 집이 탐욕스러운 자들의 손에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이 집이 진정한 가치를 알아주는 새로운 주인에게 전달되기를 바랐다. 그들이 집을 둘러보는 동안 서연은 분노에 차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당신 아버지. 지금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집을 팔려고 하고 있어. 당장 돌아와. 당장. 하이데렌 츠반치롤 시대. 지훈은 서연의 격앙된 목소리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지훈이 집에 도착했을 때 민준과 매수자들은 이미 모든 대화를 마치고 있었다. 그들은 계약서에 서명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와 상의도 없이 이 집을 파는 게 말이 됩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민준은 지훈의 질문에 조용히 대답했다. 지훈아, 너는 이미 이 집의 비밀번호를 바꿨을 때 이 집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다. 너는 이 집의 소유자가 될 자격이 없어. 나는 나의 뜻대로 할 것이다. 민준의 말에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다. 서연은 지훈의 옆에서 소리쳤다. 이건 불법이야, 아버님. 저희의 동의 없이 이 집을 팔 수는 없어요. 당장 계약을 취소하세요. 서연은 계약서를 빼앗으려 했지만 매수자가 그녀를 막아섰다. 부인, 죄송하지만 이 집의 소유주는 김민준 선생님이십니다. 부인께서는 이 집의 소유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매수자의 말에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이 민준을 완전히 속였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민준의 소나기에 놀아나고 있었다. 그녀의 오만함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녀는 민준이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그녀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숨겨진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그녀는 민준의 행동을 막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김민준의 집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서명이 이루어지는 순간 박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과 탐욕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이 집을 소유할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그녀는 그저 민준의 소나기에 놀아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녀의 꿈은 한순간에 산산조각났다. 아버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희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서연은 분노와 함께 절망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민준은 서연의 질문에 조용히 대답했다. 서연아, 나는 너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을 뿐이다. 너는 이 집을 탐냈지만 이 집의 진정한 가치는 탐욕스러운 너희의 손에 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민준의 말에 서연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비웃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때 박찬호 변호사가 조용히 서연에게 다가섰다. 부인, 이 집의 매매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김민준 선생님께서는 이 집의 유일한 소유주이십니다. 부인께서 이 집의 비밀번호를 바꾼 것은 민준 선생님의 재산에 대한 침해 행위이며 민준 선생님께서는 이 집을 판매하여 그 손해를 보상받으신 것입니다. 박 변호사의 말에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이 민준을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민준의 소나기에 놀아나고 있었다. 그녀의 오만함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녀는 민준이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그녀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숨겨진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그녀는 민준의 행동을 막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연은 분노에 차서 민준의 서재로 향했다. 그녀는 민준의 서재 문을 쾅 하고 열었다. 민준은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서연은 민준을 향해 소리쳤다. 아버님, 지금 무슨 짓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히 이 집을 저희 몰래 팔려고 하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분노와 함께 불안으로 가득했다. 민준은 서연의 질문에 조용히 대답했다. 서연아, 나는 이 집의 소유자다. 이 집을 팔든 팔지 않든 그것은 나의 결정이다. 하지만 저희가 이 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밀번호도 바꿨는데 어떻게 저희 몰래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서연은 자신이 비밀번호를 바꾼 것을 민준에게 상기시켰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민준을 무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민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서연아, 너는 나의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바꿨을 뿐이다. 너는 이 집의 소유권까지 바꿀 수는 없어. 이 집은 나의 것이고 나는 이 집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민준의 말에 서연은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민준이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그녀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숨겨진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그녀는 민준의 행동을 막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탐욕과 오만함은 그녀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이 집을 팔아서 얻은 돈을 자신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완전히 파멸로 이끌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소리를 질렀다. 당신 뭐 하고 있어? 당장 아버지한테 가서 계약을 취소하라고 해. 안 그러면 당신도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지훈은 서연의 광적인 모습에 겁을 먹고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버지에게 애원했다. 아버지, 제발 저희한테 이러지 마세요. 저희는 이 집이 필요해요. 저희는 이 집을 팔아서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저희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 싶어요. 민준은 아들의 말에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그는 아들의 어리석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 싶었다. 그는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하기를 바랐다. 그는 지훈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아, 나는 너의 독립을 막은 적이 없다. 너는 언제든지 너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너는 서연이의 탐욕에 갇혀 너 자신의 길을 잃어버렸다. 너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너 스스로가 져야 할 것이다. 민준은 더 이상 지훈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아들이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성장하기를 바랐다. 지훈은 서재를 나와 서연에게 민준의 말을 전했다. 서연은 민준의 반응에 분노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들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민준을 더 이상 평화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연은 민준을 더욱 잔인하게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의 식사를 끊고 그의 모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했다. 그녀는 민준이 무력해져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를 바랐다. 그녀는 민준의 인간적인 존엄성마저 짓밟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은 서연의 모든 행동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는 서연의 압박을 견디며 자신의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하기 위한 시간을 벌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오만함이 그녀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의 잔인한 행동들, 그녀의 비자금 조성 계획, 그리고 그녀의 불법적인 활동들. 민준은 그녀의 모든 죄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오만함이 그녀의 목에 감긴 밧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민준의 집 앞에는 낯선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한 중년의 남성과 젊은 여성으로 그들의 표정은 진지하고 차분했다.
그들은 민준이 박찬호 변호사를 통해 접촉한 이 집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알아주는 건축가와 그의 투자자였다. 그들은 민준이 이 집을 단순한 부동산 가치로 팔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들이 초인종을 누르자 서연이 문을 열었다. 서연은 그들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누구세요? 중년의 남성은 명함을 건넸다. 저는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소개받은 건축가입니다. 이 집의 매매건으로 김민준 선생님을 뵙고 싶습니다. 서연은 민준이 또 다른 매수자를 들인 것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는 그들을 쫓아내려 했다. 저희는 이 집을 팔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돌아가세요. 하지만 그때 민준이 조용히 나타났다. 민준은 서연의 만류를 무시하고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다. 서연은 민준의 태연한 행동에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그들이 이 집을 둘러보는 것을 분노에 차서 지켜보았다. 민준은 그들을 데리고 집의 구석구석을 보여주었다. 그는 이 집을 지을 때 사용했던 재료, 숨겨진 공간, 그리고 그의 건축 철학에 대해 설명했다. 중년의 건축가는 민준의 설명에 감탄했다. 그는 이 집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건축가의 혼이 담긴 예술 작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선생님, 이 집은 정말 놀랍습니다. 모든 것이 살아 숨 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집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의 본래의 모습을 지키고 싶습니다. 이 집은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건축가의 말에 민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이 집을 팔기로 결정한 것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이 집이 탐욕스러운 자들의 손에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이 집이 진정한 가치를 알아주는 새로운 주인에게 전달되기를 바랐다. 그들이 집을 둘러보는 동안 서연은 분노에 차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당신 아버지 지금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집을 팔려고 하고 있어. 당장 돌아와. 당장. 쉬 앉으더니 지훈은 서연의 격앙된 목소리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지훈이 집에 도착했을 때 민준과 매수자들은 이미 모든 대화를 마치고 있었다. 그들은 계약서에 서명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와 상의도 없이 이 집을 파는 게 말이 됩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민준은 지훈의 질문에 조용히 대답했다. 지훈아, 너는 이미 이 집의 비밀번호를 바꿨을 때 이 집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다. 너는 이 집의 소유자가 될 자격이 없어. 나는 나의 뜻대로 할 것이다. 민준의 말에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다. 서연은 지훈의 옆에서 소리쳤다. 이건 불법이야, 아버님. 저희의 동의 없이 이 집을 팔 수는 없어요. 당장 계약을 취소하세요. 서연은 계약서를 빼앗으려 했지만 매수자가 그녀를 막아섰다. 부인, 죄송하지만 이 집의 소유주는 김민준 선생님이십니다. 부인께서는 이 집의 소유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매수자의 말에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이 민준을 완전히 속였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민준의 소나기에 놀아나고 있었다. 그녀의 오만함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녀는 민준이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그녀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숨겨진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그녀는 민준의 행동을 막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의 집 앞에는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민준의 변호사 박찬호였다. 그는 민준에게 서류 가방을 건넸다. 서류 가방 안에는 이 집의 매매 계약서와 함께 이 집을 팔아서 얻은 모든 돈이 담겨 있었다. 형님, 이 집을 판 돈입니다. 모든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꽤 큰 금액입니다. 박 변호사의 말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수고했네. 찬호야. 이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해야겠군. 그때 서연이 거실로 나왔다. 그녀는 박 변호사의 서류 가방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민준이 이 집을 팔아서 얻은 돈을 자신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 돈을 뺏기 위해 민준에게 다가갔다. 아버님, 그 돈은 저희 거예요. 이 집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저희한테 한 푼도 주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가득했다. 민준은 서연의 말에 조용히 대답했다. 서연아, 이 돈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이 돈은 이 집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다. 민준은 서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서연은 민준의 눈빛에서 강한 결의를 읽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비웃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탐욕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민준의 서류 가방을 빼앗으려 했지만 박 변호사가 그녀를 막아섰다. 부인, 이 서류 가방 안의 돈은 김민준 선생님의 재산입니다. 부인께서 이 돈에 손을 대시면 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박 변호사의 말에 서연은 주춤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완전히 파멸로 이끌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소리를 질렀다. 당신 뭐하고 있어? 당장 아버지한테 가서 이 돈을 뺏어와, 안 그러면 당신도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지훈은 서연의 광적인 모습에 겁을 먹고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버지에게 애원했다. 아버지, 제발 저희한테 이러지 마세요. 저희는 이 돈이 필요해요. 저희는 이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저희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 싶어요. 민준은 아들의 말에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그는 아들의 어리석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 싶었다. 그는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하기를 바랐다. 그는 지훈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아, 나는 너의 독립을 막은 적이 없다. 너는 언제든지 너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너는 서연이의 탐욕에 갇혀 너 자신의 길을 잃어버렸다. 너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너 스스로가 져야 할 것이다. 민준은 더 이상 지훈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아들이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성장하기를 바랐다. 지훈은 서재를 나와 서연에게 민준의 말을 전했다. 서연은 민준의 반응에 분노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들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민준을 더 이상 평화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민준이 이 집을 팔아서 얻은 돈을 자신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완전히 파멸로 이끌 것이라고 믿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민준이 이 집을 팔아서 얻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궁금했다. 그녀는 민준이 그 돈을 자신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민준이 그 돈을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혹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사용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탐욕이 그녀를 스스로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소리를 질렀다. 당신 뭐하고 있어? 당장 아버지한테 가서 그 돈을 뺏어와, 안 그러면 당신도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지훈은 서연의 광적인 모습에 겁을 먹고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버지에게 애원했다. 아버지, 제발 저희한테 이러지 마세요. 저희는 이 돈이 필요해요. 저희는 이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저희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 싶어요. 민준은 아들의 말에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그는 아들의 어리석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 싶었다.
그는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하기를 바랐다. 그는 지훈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아, 나는 너의 독립을 막은 적이 없다. 너는 언제든지 너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너는 서연이의 탐욕에 갇혀 너 자신의 길을 잃어버렸다. 너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너 스스로가 져야 할 것이다. 민주는 더 이상 지훈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아들이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성장하기를 바랐다. 지훈은 서재를 나와 서연에게 민준의 말을 전했다. 서연은 민준의 반응에 분노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들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민준을 더 이상 평화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연은 민준을 더욱 잔인하게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의 식사를 끊고 그의 모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했다. 그녀는 민준이 무력해져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를 바랐다. 그녀는 민준의 인간적인 존엄성마저 짓밟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은 서연의 모든 행동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는 서연의 압박을 견디며 자신의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하기 위한 시간을 벌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오만함이 그녀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의 잔인한 행동들, 그녀의 비자금 조성 계획, 그리고 그녀의 불법적인 활동들. 민주는 그녀의 모든 죄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오만함이 그녀의 목에 감긴 밧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틀 후, 김민준의 집 앞에는 거대한 이삿짐 트럭이 도착했다. 트럭에는 새로운 주인과 그의 가족이 타고 있었다. 그들은 집에서 내리자마자 민준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선생님, 이 집의 새로운 주인입니다. 이 집을 지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집은 저희에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저희는 이 집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 집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새로운 주인의 말에 민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이 집을 팔기로 결정한 것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이 집이 탐욕스러운 자들의 손에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이 집이 진정한 가치를 알아주는 새로운 주인에게 전달되기를 바랐다.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을 창밖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이 집을 소유할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그녀는 그저 민준의 소나기에 놀아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녀의 꿈은 한순간에 산산조각났다. 그녀는 지훈을 향해 소리쳤다. 당신 뭐하고 있어? 당장 아버지한테 가서 이 집을 돌려달라고 그래. 안 그러면 당신도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지훈은 서연의 광적인 모습에 겁을 먹고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버지에게 애원했다. 아버지, 제발 저희한테 이러지 마세요. 저희는 이 집이 필요해요. 저희는 이 집을 팔아서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저희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 싶어요. 민주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그는 아들의 어리석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 싶었다. 그는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하기를 바랐다. 그는 지훈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아, 나는 너의 독립을 막은 적이 없다. 너는 언제든지 너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너는 서연이의 탐욕에 갇혀 너 자신의 길을 잃어버렸다. 너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너 스스로가 져야 할 것이다. 민주는 더 이상 지훈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아들이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성장하기를 바랐다. 지훈은 서재를 나와 서연에게 민준의 말을 전했다. 서연은 민준의 반응에 분노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들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민준을 더 이상 평화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연은 민준을 더욱 잔인하게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의 식사를 끊고 그의 모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했다. 그녀는 민준이 무력해져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를 바랐다. 그녀는 민준의 인간적인 존엄성마저 짓밟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은 서연의 모든 행동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는 서연의 압박을 견디며 자신의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하기 위한 시간을 벌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오만함이 그녀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의 잔인한 행동들, 그녀의 비자금 조성 계획, 그리고 그녀의 불법적인 활동들. 민준은 그녀의 모든 죄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오만함이 그녀의 목에 감긴 밧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민준의 집에서 쫓겨났다. 민준은 서연과 지훈에게 미리 연락을 취해 집을 비우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민준의 말을 무시했다. 결국 민준은 새로운 주인과 함께 경찰을 대동하고 그들을 강제로 내쫓았다. 서연은 경찰의 제지에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그녀의 저항은 무의미했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서연은 길거리에서 지훈에게 소리쳤다. 당신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당신이 제대로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당신은 평생 아버지의 그늘 아래 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서연의 비난에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다. 그는 서연의 말에 흔들려 아버지에게 등을 돌린 것을 후회했다. 그는 서연의 탐욕에 갇혀 자신의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은 지훈에게서 등을 돌리고 길거리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꿈, 그녀의 미래, 그리고 그녀의 모든 자존심이 산산조각났다. 그녀는 자신의 탐욕이 그녀를 스스로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다. 한편 민준은 새로운 주인에게 집을 넘겨주고 조용히 집을 떠났다. 그는 택시를 타고 미리 준비해둔 작은 아파트로 향했다. 아파트는 그의 옛 서재처럼 작고 아늑했다. 그는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 집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의 아내와의 추억, 그의 아이들과의 시간,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철학이 이 집에 담겨 있었다. 그는 이 집을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집의 진정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 집의 가치를 탐욕스러운 소나기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이 집을 놓아주려는 것이었다. 그는 박찬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찬호야, 이 집을 팔아서 얻은 돈을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해줘. 그리고 나의 이름은 밝히지 말아줘. 나는 이 집의 가치를 탐욕스러운 자들의 손에 닿지 않게 하고 싶다. 나는 이 집의 가치를 새로운 주인에게, 그리고 이 집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다. 민준의 말에 박 변호사는 감동했다. 그는 민준의 뛰어난 지략뿐만 아니라 그의 위대한 정신에 감탄했다. 그는 민준이 단순한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민준이 정의를 실현하고 탐욕을 무너뜨리는 위대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준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에 휩싸이지 않았다. 그의 내면은 고요한 호수 같았다. 하지만 그 고요함 아래에는 차가운 얼음처럼 단단한 결의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아내와 함께 가꾸었던 정원을 거닐었다. 정원의 모든 식물, 모든 조각상이 그에게는 의미 있는 존재였다. 서연이 이 집을 단순한 부동산 가치로만 평가할 때 그녀는 이 집의 진짜 가치를 놓치고 있었다.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민준의 평생의 삶과 철학이
응축된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다. 그는 조용히 커피를 내렸다. 그가 직접 볶은 원두에서 고소한 향이 퍼져나갔다. 컵에 담긴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었고 그의 삶의 본질을 담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처럼 정원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오래된 석탑에 머물렀다. 그 석탑은 이 집의 심장이었다.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장식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석탑의 가장 밑에는 이 집의 모든 설계와 관련된 비밀이 담긴 작은 공간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결국 승리했다. 그는 탐욕과 오만함에 맞서 정의와 용기를 보여주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의 영혼은 더욱 강해졌다.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김민주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의 삶은 간결하고 평화로웠다. 그는 아파트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새로운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비친 풍경은 그의 옛집처럼 웅장하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는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이 가득했다. 그는 이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그는 박찬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 집을 팔아서 얻은 돈을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하라고 지시했다. 박 변호사는 민준의 결정에 감동했다. 그는 민준이 단순한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민준이 정의를 실현하고 탐욕을 무너뜨리는 위대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형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자신의 재산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할 텐데 형님께서는 오히려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저는 형님을 존경합니다. 박 변호사의 진심 어린 말에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찬호야, 나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야. 나는 나의 삶의 진정한 가치를 되찾은 것이다. 돈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와 철학이다. 민준의 말에 박 변호사는 감동했다. 그는 민준의 뛰어난 지략뿐만 아니라 그의 위대한 정신에 감탄했다. 그는 민준이 단순한 건축가가 아니라 위대한 사상가라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은 더 이상 서연과 지훈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이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성장하기를 바랐다. 그는 그들이 자신의 탐욕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바랐다. 한편 서연과 지훈의 삶은 파멸로 치닫고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이 살았던 집은 사라졌고 그들의 재산은 한 푼도 남지 않았다. 그들은 길거리에서 방황했다. 서연은 지훈에게 모든 것을 비난했다. 당신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당신이 제대로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당신은 평생 아버지의 그늘 아래 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서연의 비난에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다. 그는 서연의 말에 흔들려 아버지에게 등을 돌린 것을 후회했다. 그는 서연의 탐욕에 갇혀 자신의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훈은 서연에게서 등을 돌리고 길거리로 뛰어들었다. 그는 서연과의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싶었다. 그는 아버지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하지만 민주는 더 이상 지훈과 연락하지 않았다. 그는 지훈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기를 바랐다. 그는 지훈이 자신의 삶의 가치를 깨닫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바랐다.
그로부터 1년 후, 민주는 여전히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그의 삶은 여전히 간결하고 평화로웠다. 그는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새로운 도시의 풍경을 즐겼다. 그는 자신의 삶에 만족했다. 그는 가끔씩 자신의 옛집을 찾아갔다. 그는 집의 담장 밖에서 조용히 집을 바라보았다. 그의 옛집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새로운 주인은 그가 설계한 그대로의 모습을 지키고 있었다. 민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 집이 탐욕스러운 자들의 손에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이 집이 진정한 가치를 알아주는 새로운 주인에게 전달되기를 바랐다. 그때 집 앞에서 낯선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남자는 지훈이었다. 지훈은 민준의 옛집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싶었다. 그는 아버지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민준은 지훈에게 다가갔다. 지훈은 민준의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바오지,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아버지의 얼굴에서 강인함과 함께 따뜻한 미소를 보았다. 그는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지훈아, 잘 지내고 있었느냐? 민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지훈은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에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서연이의 탐욕에 갇혀 아버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지훈은 아버지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다. 민주는 지훈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지훈아, 나는 너를 용서한다. 너는 나의 아들이니까. 너는 나의 모든 것이니까. 이제 너는 너 자신의 삶을 살아라. 너는 더 이상 나의 그늘 아래 살 필요가 없다. 너는 너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다. 민준의 말에 지훈은 감동했다. 그는 아버지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왔다. 그는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난다. 김민주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의 영혼은 더욱 강해졌다. 그는 탐욕과 오만함에 맞서 정의와 용기를 보여주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의 영혼은 더욱 강해졌다.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을 넘어 인간의 탐욕과 오만함, 그리고 정의와 용기에 대한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철학과 가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